한 12시간 정도 평균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겸손입니다. 오늘은 치과의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1년간 준비를 했어요. 저는 이제 치의학 전문대학원이라는 걸로 들어갔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고, 치의학 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사라지다시피 했는데, 부를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 시험을 봐서 대학원으로 치대대학원에 입학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.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해서 운 좋게도 시험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그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수험생이나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조금 제가 지금 좀 톤이 좀 다운되어 있는데 1시 반이고 새벽 1시 반이고요. 좀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. 졸려요. 눈이 막 감겨요. 일단은 제가 공부를 했던 시간이 대략 한 12시간 정도 평균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 고시 합격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한 12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주 전설적인 고승덕 변호사 고시 3관왕 할 때 당시에 평균 공부 시간이 17시간 정도였다라고 하죠.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한번 해봤을 때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, 진짜 앉아있는 책상에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집중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13시간씩 넘어가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저는 일단은 잠을 못 자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줄인다는 거는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고, 좀 저한테 최적 수면 시간은 8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을 좀 충분하게 좀 자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밥 먹는 시간 빼고 이래저래 하면은 저한테는 13시간씩 넘어가는 거는 정말 좀, 그러려면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, 더더군다나 저는 또 그 중요한 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또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, 또 하다못해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, 같은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집에 가면 또 그걸 또 좀 지하철역까지는 좀 바래다 줬어야 됐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 그 시간도 좀 너무, 나는 마음이 급한데 빨리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, 지금은 이제 와이프가 된 당시 여자친구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서운함은 있지만 말을 못하고, 그런저런 시간들을 빼면은 더 이상 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. 더 이상 늘리려면 잠을 줄이든지 여자친구랑 헤어지든지 그랬어야 됐었습니다. 시간만 무작정 이렇게 길다고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. 굉장히 집중력 있게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, 저는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. 12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진짜로 그 집중을 좀 유지하기가 저는 쉽지가 않아요. 예를 들면 1시간 공부하면 잠깐 나갔다 와야 돼요.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쟤는 왜 이렇게 들락날락해? 정말 앉은 자리에서 막 3시간씩 4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좀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1시간 하고 잠깐 나갔다 오고 또 1시간 하고 또 나갔다 오고, 그렇게 공부했던 이유가 집중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 기록하고, 그 다음에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, 또 이제 그 잠깐 멈출 때는 또 멈추는 시간을 기록하고, 그걸 이제 총 다 합쳐서 오늘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지 체크를 하고,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게 제가 한 1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몇 년씩 공부를 하는 사법고시나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절대적인 기간이나 절대적인 양이 되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굉장히 좀 집중력 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.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구체적인 공부 방법들,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. 수업 듣고 제 나름대로 이제 노트에 정리를 하죠. 보통 단거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, 혼자서 이제 제가 노트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 외웠어요. 그냥 제 노트를 그냥 그거를 머릿속에서 스캔하듯이 이미지로 저장을 해버린 거죠.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 노트에서 머릿속에서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듯이 해서 그 내용을 찾아서 떠올리는 거죠.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, 그렇게 했었는데, 그걸 이제 다 외우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어야 됐던 거죠. 최근 거를 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서부터 한번 쭉 하는 거죠. 어떻게 하냐면 안 보고서 하는 거죠. 내가 이 노트를 보지 않고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페이지에 따라서, 첫 번째 페이지 여기 왼쪽에는 요런 내용이 있고,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요런 내용이 있어. 페이지 한 장 넘기고 이쪽 페이지는 요런 내용, 요런 내용. 그걸 이제 제가 한 번씩 머릿속에서 다 떠올려 본 다음에 다시 노트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. 혹시라도 빠진 내용이 없는지. 그런 걸 이제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만 좀 잘 알고 뒤에는 잘 또 모르고, 우리 보통 옛날에 그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저희 학생 때, 고등학생 때 보면은 앞에 1단원, 2단원만 막
종이가 되게 지저분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깨끗해지잖아요. 예,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잘하는 부분만 잘하고 못하는 부분은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계속해서 최근 거를 먼저 쭉 하고 또 앞에 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복습하고, 예, 한번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 이게 정말 완전 내 거가 되면 잘 안 까먹잖아요. 초반에는 이게 반복을 한 3번, 4번 할 때까지는 좀 까먹을 수 있는데 좀 나중에 되면 이게 쭉 계속 그 반복하다 보면 앞부분을 잘 안 까먹게 되니까 앞부분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됐던 것 같고 뒷부분은 좀 많이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학생들도 되게 많이 가르쳤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가르쳤어요. 배운 내용들을 안 보고서 남에게 설명하는 연습들.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학생한테 오늘 이제 자, 요 날은 선생님이 테스트 볼 거야. 그러면 예를 들면 2시간 동안 책 한 권을 학생이 저한테 계속 설명하는 거. 저는 그냥 듣고만 있는 거. 저는 과외를 가르치러 갔지만 학생이 저한테 설명을 하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가르쳤었거든요. 친구가 빼먹은 부분 있으면 좀 제가 지적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좀 저도 공부를 그렇게 했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. 오늘 그래서 치과의사는 어떻게 좀 공부를 했을까?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지,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또 궁금해 하셨던 게 뭐 제 스펙 같은 거를 또 물어보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학부 때 성적은 뭐 어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신 경우가 있었는데 뭐 학부 성적도 좀 좋았었습니다. 학부가 과에서 수석을 해서 전액 장학금 받았던 적도 있었고,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는 제가 좀 7학기 만에 좀 조기 졸업을 했어요.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좋고 군대 가기 전까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뭐 1학년 1학기 때는 3점 초반 뭐 이랬던 것 같고 1학년 2학기 때는 그래 좀 올라와서 뭐 3.76 뭐 이랬던 것 같고요. 뭐 한 2학년 1학기 때 뭐 한 3.9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, 이제 그렇게 이제 군대 다녀와서 고대는 4.5점이 만점이었기 때문에 뭐 4.4 뭐 4.5는 못 받아봤고 한 개가 뭐 A가 나왔나 그래가지고 4.43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적, 그래서 이제 과에서 수석했던 적이 있었고, 어쨌든 그게 쌓이니까는 7학기 만에 좀 졸업을 시켜주시더라고요. 너무 잘난 척 많이 했죠. 닉네임과 다르게. 원래 제 스타일이 원래 사실은 되게 잘난 척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. 제가 이제 나중에 닉네임을 겸손이라는 닉네임으로 지은 이유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